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23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네, 오늘 한 줄 명언처럼 내 자신을 갖다가 믿으십시오. 내 자신을 믿게 되면 분명히 목표도 달성하게 되고 좋은 일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감자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방송 전에 고양시가 서울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양 시민이 서울 통근 경기도 최다 인구고요. 또 서울시의 광역버스 총량제로 해서 경기도 버스의 추가 증차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 그리고 같은 생활권이지만 도로 한 개 차이로 행정구역이 달라서 여러 가지로 생활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또 이유도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자리는 없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3중 규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중 규제를 갖다가 타파를 해서 고양시의 일자리를 갖다가 가져오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고양시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감사 스마일이 5년 전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고양시의 미래에 대해서, 고양시의 새로운 또 먹거리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변화되는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고 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CJ 라이브시티 또 아레나 공연장도 지금 멈춰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을 갖다가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고양시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고양시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생활을 갖다가 생활권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먼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오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양시의 또 새로운 또 먹거리 또 새로운 또 미래를 갖다 열기 위해서는 드론 및 UAM 도심 항공교통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아침마다 주 6일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많으실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고양신문의 이병우 기자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킨텍스 인근에 항공택시 시험 가동을 한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고양시는 드론 및 UAM 선도 도시로 해가지고 또 스마트 도시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UAM 실증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AM이 이제 도심 항공교통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의 미래 산업,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갖다가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신산업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고양시에 지금 거주하면서 느끼는 게 고양시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 드론 UAM 산업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요. 스마트 도시로 해서 나가는데 같이 발맞춰서 나가고 그리고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갖다가 지금 상암 DMC에서 덕은으로 또 옮겨오고 향동이라든지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까지 이렇게 미디어 벨트가 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강구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여가지고 드론 UAM과 영상 미디어와 합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관광산업이 될 것이다. 관광산업을 갖다가 만약에 유치를 한다라고 하면 고양시가 꿀뚝 없는 공장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이 또 너무너무 근거리에 있으면서 또 올 하반기에는 또 GTX-A도 개통을 하게 되고 또 서해선으로 해가지고 또 충분히 킨텍스라든지 또 영상 미디어 또 아레나 공연장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물론 의료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이 있겠지만 저는 이 드론 UAM 도심항공교통이라든지 그리고 영상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을 정말 현재와 미래, 과거가 공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고양시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도심에서 UAM 실증하는 노선지로 선정돼서 국토부의 지원하에 대화동 2707번지 일대에 18,000제곱미터 약 5,500평 규모의 UAM 버티포트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이게 실증 산업이 올 하반기에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내년에는 정말 이 항공 택시가 이제 날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AM 버티포트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비행기가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와 건축을 합쳐가지고 약 5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르면 2025년에는 내년에는 국토부가 킨텍스 김포공항 간에 약 14km에서 UAM 수도권 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UAM 버티포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나 공사 계획은 현재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도심 위를 비행하는 데 방해 요건은 없는지 최적의 UAM 노선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테스트가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또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단계에 있는데 2040년이면 국내 UAM 시장 규모가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할 만큼 성장성이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UAM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버티포트는 UAM 전용 이착륙장이면서 수직으로 항공기가 이착륙한다는 의미에서 수직, 버티컬과 이착륙장, 에어포트를 합친 그래서 이 버티포트가 탄생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직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4명에서 5명을 태울 수 있는 에어택시 개념으로 전기 동력을 사용을 하는데 정말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드론 UAM 그런 박람회도 제가 다녀오면서 느낀 건데 이게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이 드론 UAM 도심 항공교통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산업을 갖다가 우리 고양시에 유치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로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킨텍스 인근 지역의 UAM 기업을 집적화하고 화전 창릉 지역에는 드론 앵커센터를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고양시의 경기 북부 최대의 UAM 산업 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3중 규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3중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타파를 해야지만 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고양시는 UAM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실증 부지 인근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는 3월부터 1년간 진행할 계획인데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킨텍스에서 김포공항 구간 중에 고양시의 각 부지별 토지 이용 계획과 부지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최적의 비행 항로를 수립하면서 UAM 산업과 기업을 집적시키기 위한 전략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실증 노선 관련해가지고 이걸 좀 크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아라뱃길로에서 드론 시험인증센터에서 계양 신도시로 가는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양 킨텍스에서 김포공항, 그리고 이제 여의도 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운항 노선이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탄천에서 이제 잠실 헬기장에서 수서역까지로 이제 이렇게 가는 비행 항로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고양 킨텍스에서 김포공항으로 이제 바로 가는 거지만 중간 지점에 창릉이라든지 화전 항공대학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중간 착륙 지점이 분명히 하나 더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드론 UAM 산업이 버티포트가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증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용산에 이제 이런 산업단지를 갖다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그런 대안지가 고양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 아마 드론 UAM 산업이 아마 이렇게 본격적으로 산업밸리가 형성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그런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군사보호구역 이 세 가지를 갖다 어느 정도 풀어나가야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고요. 또 고양시가 국립정보자료센터 건립부지를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UAM 버티포트가 조성되기 때문에 부지 위치를 대화동 2700번지에서 고양시에 따르게 되면 이제 2700-1번지로 인접해 있지만 이 부분을 해서 이제 국립정보자료센터를 갖다가 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2707번지가 이제 UAM 버티포트 센터인데 이
1번지 바로 옆에가 이제 국립정보센터 예정 부지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버티포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상 아마 국립정보센터를 갖다 이전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통일정보 자료센터 부지를 갖다가 바꾸면서 설계 변경비를 물어야 된다. 2707-1번지에서 2706번지로 해가지고 옮겼는데 기존 사업지에서 이렇게 옮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도 분명히 물론 좋은 그런 고양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통일정보자료센터보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드론 UAM 관련해가지고 버티포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억 원에 달하는 사업 지연과 설계 변경에 따른 부담금을 통일부에 지불하면서까지 국립정보자료센터 건립부지를 변경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이제 고양시의 그런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이 UAM, 도심항공교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UAM 산업은 우리의 미래, 고양시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설계 변경비로 수억 원이 나간다는 단면만 보면 고양시의 큰 손실은 맞다. 하지만 고양시가 유치한 UAM 사업은 미래의 큰 먹거리 사업이다. 바로 옆 통일정보자료센터 때문에 UAM 버티포트를 제대로 못 짓고 미래 도심항공교통이 방해받는다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07번지가 여기고 지금 2707-1번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국립정보통일센터가 이제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UAM이 이제 이착륙하게 되면서 안전에 위협받기 때문에 이거를 2706번지로 이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2707번지하고 2707-1번지를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아마 버티포트를 멋지게 세우고 여기에 남는 부지에 또 체험이라든지 또 이런 뭐 체험 및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또 체육공원이라든지 킨텍스 캠핑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의 그런 관광까지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이 좀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의 황대일 기자님의 기사인데 취업 20만 명의 CJ 라이브시티 공사가 10개월 중단에 시민들이 좀 들고 일어섰다. 국토부에서 민간 의견이 반영한 중재안을 냈는데 경기도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를 천지개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서해선 이야기 드렸고요. GTX-A 그리고 이제 CJ 라이브시티, 일산 테크노밸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J 라이브시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서도 이제 CJ 라이브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저에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민들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게 되면 일산 농구 장항문 부지 약 10만 평의 K컬처밸리를 조성하는 CJ 라이브시티 사업이 지난 2021년 10월에 시작됐는데 여기 이곳 지금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J 라이브시티가 개장되게 되면 10년간은 부가가치 30조 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9,000명, 간접 취업 유발이 20만 명 등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를 했고 감사스마일도 CJ 라이브시티가 잘 추진되기를 갖다 기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사업 일정에 일정의 차질을 빚기 시작을 했고 더 나아가서 송전망 구축이 늦어져가지고 CJ 라이브시티 호텔과 쇼핑몰의 전력을 제때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4월 공사가 전격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에 민간합동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중재안을 냈는데 경기도의 거부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 힘으로 만약에 서울시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한다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양시는 경기도에 지금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더더욱 지금 추진이 힘들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재안은 경기도가 공사 완공 기간을 늘리되 지체부담금을 면제하고 CJ는 1천억 원의 상당의 지체부담금을 지역발전에 쓰라는 것으로 지금 중재안을 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경기도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님은
이런 것들을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의 희망과 미래, CJ 라이브시티, 더 나아가서 고양시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이 CJ 라이브시티가 하루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양시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메가시티 서울로 본격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많은 분들이 고양시가 발전을 하고 고양시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양시가 서울로 가야 하는 이유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생활의 불편함, 그 다음에 시민들의 그런 교통의 불편함도 물론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일자리는 없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3중 규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양시는 이 3중 규제에 묶여가지고 말 그대로 공장이 못 들어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움투리 회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고양시에 소규모 기업들은 정말 많은데 대기업들이 못 들어온다. 안타깝다. 그 이유를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린벨트라든지 군사보호구역만 생각을 했지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드론 UAM 산업을 갖다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규제 때문에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로 해가지고 제조용 공장도 지금 이쪽으로 많이 옮겨오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향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흥이라든지 지축의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지금 들어올 계획도 있고 앞으로 또 지어져야 되는데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데, 심지어 고양시는 대기업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CJ 라이브시티가 정말 하루속히 공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정말 아레나 공연장이 완공이 되고 관련해가지고 CJ 라이브시티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갖다가 강력히 이야기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드론 UAM 산업을 갖다가 제가 마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2030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에어택시, 도심 항공교통으로 해서 서울 중심이라든지 또 지방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머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 창릉이라든지 화전이라든지 그리고 항공대학교 일대에다가 이런 것 기업을 갖다 유치하려면 정말 이 3중 규제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메가시티 서울로 만약에 우리 고양시가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말씀을 이야기 드리고, 제가 3호선을 갖다가 정말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언제까지 저희가 구파발 종점, 대화행 종점으로 다니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4월 10일 이후에 우리 고양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메가시티 서울로 꼭 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은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침 방송에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정치리 4월 10일 총선 때문에 지금 되지도 않을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집권 여당에서 만약에 이것들을 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GTX A, B, C를 추진하는 것들을 보고 GTX D, E, F를 이렇게 정말 임기 내에 이렇게 예타를 통과시키겠다라는 현 윤석열 정부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약속을 갖다 어느 정도는 또 지켜나가는구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 된다. 우리가 경기 북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작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고양시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고양 시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양 시민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서 108만 명의 힘을 만약에 그대로 전달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메가시티 서울로 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인 드론 UAM 산업, 그 다음에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산업, 그리고 CJ 라이브시티, 일산 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관 이런 것들도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일산의 일기 신도시 일산뿐만 아니라 화정 행신도 재건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는 이 긍정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면 고양시가 충분히 재작년보다 2024년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분명히 메가시티 서울로 간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